오늘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어가지고 주민센터 앞에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오늘 광화문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광장입니다. 역시 시위의 장소답게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바로 시위 공사 소음들이 많네요. 오늘 저녁에는 또 무슨 행사가 있나봐요. 저기 끝에 무슨 행사 리허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은 다름 아니고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술 전시회를 보러 다니거든요. 의식을 하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시회를 가려고 해요. 제가 하는 일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적인 인사이트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지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미술 전시회를 찾아서 가는 편입니다. 오늘 갈 미술관은 세종문화회관이고요. 여기서 인상주의 화가들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디트로이트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좀 빌려온 것 같은데, 바로 이전 전시가 미국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빌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반응이 좋았나 봐요. 바로 디트로이트 미술관에서 인상주의 화가들 작품을 또 가져온 걸 보니까 확실히 인상파 작가들이 미술관 입장에서는 티켓 세일이 좀 괜찮은가 봅니다. 우선 미술 전시회 구경하기 전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음료라도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긴 뜨겁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시회를 가기 시작한 게 한 3년 됐나? 4년 됐나? 그런 것 같은데, 시작은 예전에 와이프랑 연애할 때 지방에 제주도인가 부산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놀러 갔을 때 지방에 있던 미술관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봤던 전시회가 이중섭 전시회였는데 꽤 크게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황소 전시부터 해서 되게 유명한 작품들도 전시를 많이 했는데, 전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별다른 전시 설명이 있지 않아도 전시를 감상하기 되게 편했어요. 이중섭이 실제 가족들하고 따로 지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중섭이 편지를 쓰고, 편지에 그림도 조그맣게 그려서 보내고, 그런 편지들을 그림들과 함께 전시를 했는데, 편지 해석한 내용들이 옆에 있고 편지와 그림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그런 형식의 전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섭 화가의 모습보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좀 투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지만 읽어도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전시였거든요. 미술 전시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던 저랑 와이프 입장에서는 되게 좀 감동적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전시였는데, 그 전시를 보고 나서 미술 관람하는 것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관심도 생겨서 그때부터 매달 전시를 관람했던 것 같아요. 또 인상 깊었던 전시회가 있다면은, 작년에 와이프랑 같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오르세 미술관을 가고 느꼈던 게, 그림을 실제로 보는 게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긴 했어요. 이게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2D 예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붓터치와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그 질감, 물감들을 두껍게 칠하면은 또 그 특유의 또 텍스처도 보이고, 그거를 또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가까이서 보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인쇄된 그림들을 감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 이전 시기의 작품들도 또 보면은 그림의 크기에서 느껴지는 그 압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사진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표현할 수 있는 규모감이 최대가 핸드폰 액정 화면이라던가 모니터 화면 크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가서 관람해 보면은 그림의 크기가 이 정도구나, 이걸 어떻게 사람이 그렸지? 그리고 그 그림의 크기도 큰데 그림의 퀄리티도 상당해서,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한 식견이 짧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짧지만은 되게 형용할 수 없는 감동 같은 걸 느끼더라고요. 그때 하나 또 느낀 거는, 전시회를 볼 때는 퀄리티 있는 작품의 전시를 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르세 미술관 이후에는 좀 전시회를 너무 의무감에 쫓겨서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좋은 미술, 좋은 작품들,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전시회들, 그런 것들을 좀 쫓아서 찾아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주로 가는 곳이 집에서 가까운 곳도 있지만은 여기 세종문화회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세화미술관이라고 광화문 오는 길에 있는 미술관이 있어요. 세화미술관 가서 봤던 전시들은 항상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화문 사거리 쪽에 일민미술관, 전통적인 회화 전시나 그런 작품들보다 약간 현대미술이 들어간 그런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자주 가는 곳이 독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조금 더 멀리 떨어지면 차 끌고 갈 수 있는 날에는 예술의 전당도 가는 편이고,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석파정이 있는 서울미술관이라고 있거든요. 석파정에서 하는 전시들도 마음에 들고, 거기에서 미술관 관장님이 보유하고 계신 작품들 자체도 제 취향과 좀 맞는 편이고, 석파정에 가면은 좀 심신의 안정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너피스가 필요할 때는 석파정 서울미술관을 찾아서 가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방문한 미술관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네요. 좋은 미술관 알고 계신 데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해요. 미술 전시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사람이 올드스쿨이라 그런지 직접 손으로 만든 그런 미술 작품들 보는 걸 좋아합니다. 회화라든지 사진전 이런 걸 좋아하고요. 예술에 대한 식견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좀 현대미술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되게 추상적이고 심미적인 걸 감상하는 그런 걸 떠나서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사상이나 철학을 감상하는 느낌이 들어서 현대미술 관람을 피하는 건 아닌데, 관람하는 데 있어서 제 그릇이 짧은지라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날이 좋네요. 5월 말인데 햇빛은 뜨겁지만 바람이 좀 불 때라서 그렇게 덥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광합성하지, 또 여름 되면은 덥고 습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벌써 4시네 이제. 슬슬 전시회 보러 가야겠습니다. 미술관을 처음 들어가면은 인상주의를 넘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시작합니다. 전시는 총 7챕터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 챕터로 사실주의 시대의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이전에는 성경이나 신화 속에 나왔던 이야기나 인물들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주변의 일반인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시대를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볍게 보시고 나면은 바로 다음 챕터인 인상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피사체에 빛이 닿는 그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는 게 인상주의잖아요. 아직까지도 인상주의가 많이 인기를 받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그 카메라가 피사체를 담는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상주의가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상주의 때 작품들이 배울 점들이 많은데, 붓터치가 길고 늘어지는 방식은 저속 셔터 촬영을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붓터치를 세세하게 표현한 거는 그림의 질감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필름 그레인의 모습이라고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나무가 등장하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자면은 그림을 그릴 당시에 화가가 본 풍경은 아마도 나무와 풀숲이 있는 곳은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들이 좀 움직이는 걸 표현하고, 그 와중에 화가가 보는 시선은 인물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바람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잔상같이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회화 작품을 볼 때 캔버스의 비율이 가로로 좀 긴 그림들은 좀 오랫동안 감상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영상의 화면비와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표현되는 인물의 배치, 레이아웃, 어떻게 원근감을 표현했는지, 화가의 시선은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워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긴 캔버스의 그림의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제가 머무르는 편이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되게 사진과 표현이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전경에 말을 타고 가는 기수분들이 있고, 이 전경에서는 붓터치가 좀 짧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명료하고 선의도 있게 표현이 됐고, 후경에 있는 산과 하늘 같은 경우에는 전경과는 다르게 붓터치 방향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그렇게 하면서 멀리 있는 후경에는 초점이 덜 맞고 전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초점이 더 맞게 하는 그런 식의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이 일본의 목파나인 우키요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이 돼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키요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또 미술 상식을 배워가고요. 그림들이 원본 목파나들이 아니라 인쇄한 그림들을 전시한 거여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이후에 상징주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대상을 포착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상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표현하는, 그렇게 하면서 작가의 의도가 조금 더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후기 인상주의 작가로 폴 세잔의 그림도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3점 정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1층의 전시는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작품 수가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전시 제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인상주의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인상주의를 넘어가 전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상주의보다는 인상주의 이후에 작가들의 그림들을 조금 더 조명하는 전시겠구나 라는 거를 이때 느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지하로 내려가면은 네 번째 챕터로 야수주의가 나오는데 조금 더 대담하게 색감을 표현하는 시기죠.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하늘색이나 나무색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야수주의의 그림들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챕터인 표현주의가 나옵니다. 표현주의부터는 확실히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수가 더 많아져요. 표현주의 작품들을 보시면은 이때부터는 약간 허무주의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무라도 정갈하고 이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진 촛대도 표현하고 당시에 작가들이 느꼈던 심리적인 상태가 정무라에도 좀 녹아들었다고 해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성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런 가로로 긴 캔버스에 그려진 풍경화가 되게 영화같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그림도 오랫동안 감상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칸딘스키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추상주의는 저는 작품 설명이 있어야지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 아직까지는 저에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로 입체주의가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대상을 한번 해체한 다음에 다시 여러 관점으로 조립해서 표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그림은 광대의 얼굴이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느낀 바로는 멜랑콜리하고 좀 우울하게 표현됐다고 해야 될까요? 눈동자의 흰자와 검은자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입 주변과 눈 주변이 파랗게 표현된 부분에서 이 소년 광대의 좀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게끔 표현한 이 방식이 저에게는 좋은 표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오랫동안 감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시회 벽면에 나와 있는 설명 글들도 그렇고 난이도가 되게 높지 않은 그런 전시회였어요. 마지막으로는 자유로운 파리파라고 해서 모딜리아니 작품이 나오는데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길게 늘어진 얼굴과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인물화 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시회 제목이 인상주의를 넘어였는데 제목에 인상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좀 티켓 판매에 도움이 되나 봐요. 실제로는 인상주의 이후에 작가들 작품이 좀 더 비중 있게 조명이 되었는데 그래도 좋은 작품들 볼 수 있어서 만족한 전시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거는 피카소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에 두 쪽 벽면에 거울들을 배치를 해서 입체파의 표현 방식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편하게끔 거울을 배치한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런 전시회를 보고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근대 미술사들이 다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들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냥 암기에만 치중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 큰 어른이 돼서 미술사를 다시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전시 자체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설명도 친절하게 돼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왔더라고요. 학생들이 관람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되게 전시가 쉽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은 되게 좋았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특징이긴 한데 동선 폭이 좁아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때는 어깨가 부딪히거나 다른 분의 발을 밟게 된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저번에 샌디에이고 미술관 작품들을 전시할 때는 확실히 조명이 진짜 아쉬웠거든요. 작품 관람할 때 진짜 방해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전시관 조명이 좀 많이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명기기가 바뀐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작품 관람할 때 엄청 크게 거슬리는 건 없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5월의 전시회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6월에는 어떤 전시회를 보게 될지 기대하면서 다음에 볼게요.